안녕하세요. 종목의 제방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빅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빅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 만에 전문가님? 뵙네요. 네, 보고 싶었어요,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드릴 남자 빅수익 헌터 빅터 전문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수익을 안겨다 주신다고 이렇게 든든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럼 빅터님의 수익률 한번 먼저 보고 올까요? 노란톡방 수익률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벌써 보니까 6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네요. 단타 종목으로. 네, 그리고 오늘 하루에만 벌써 세 종목으로 3번 공략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수익률 자랑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이제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좋은 수급이 보이는 것을 거래 창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런 시기적절한 가격과 아주 좋은 가격에 진입해서 안전한 수익권에서 청산하도록 이렇게 좀 청산을 했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청산을 하니까 네. 바로 상한가에 상한가를 도달을 갔잖아요. 해버리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그런 좋은 종목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제공해드리고자 방송 출연과 노란 톡방에서도 열심히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 노란 톡방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아실 겁니다. 비밀번호까지 말씀해 주세요. 비밀번호가 7925네요. 네. 네. 들어와 계시면은 제가 내일 아침부터 밥상에 그냥 숟가락까지 다 얹혀 드릴 테니까 우와. 네. 그런 네. 종목들 한번 많이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빅터님과 함께 하시면 오늘 하루에만도 벌써 3번 공략하면서 10% 넘는 수익률을 보셨거든요. 저도 진작에 들어갈 걸 그랬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미증시가 간밤에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얘기 나눠볼까요? 일단 좀 네. 돌이켜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네. 한 달간의 시장 조정에 대비하여 미 증시는 2거래일 연속 반등하는 모습으로 아웃퍼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상승 요인은 미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인한 테이퍼링 조기 언급인데요. 이게 과연 시장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가격대를 형성을 해버리고 있으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관적으로 보시라는 거고요. 네. 연준이 풀었던 돈을 회수한다는 개념이에요. 자산 매입 축소를 의미하는데 이 채권 시장에 있는 자금을 현금화시킨다. 그리고 현금화된 그런 금액이 결국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제가 봤을 때 뭐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겠나.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거 S&P 500 지수 위클리 차트인데요. 한번 확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확대를 해주시면 제가 타이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게 타이틀을 어떻게 가져왔냐? 과거에는 둔했던 연준이 네. 현재는 똑똑한 연준이 되고 있구나. 음. 네, No loss, only profit. 이제 잃지 않는 매매를 한다. 누가? 연준이. 연준 또한 돈을 풀긴 푸나 그들도 손해 보는 장사를 하기 싫어하거든요. 네. 자, 일단 한번 차트를 한번 쭉 돌이켜서 우리 과거 대하락장인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IT 버블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습니다. 자, 이 복구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2000년도에 IT 버블은 100% 회귀하는 데까지 7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이때는 08년도 때부터 복구 기간은 총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5년 뒤가 되어서 테이퍼링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을 한번 다 볼게요. 코로나 복구하는 데까지 100% 회귀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체감하셨어요, 혹시 앵커님?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낙폭이 엄청 셌었고 반등 자체도 엄청나게 강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게 주 요인이 뭐냐 하면은 이제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어요. 이제 과거에는 뭐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이렇게 했었는데 연준이 점점점 똑똑해지더니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는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돈을 막 찍어냈어요, 이렇게. 네. 과거 이제 독일의 1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종전이 일어난 이후에 네. 그때도 한번 무제한적 양적 완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독일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다가왔었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똑똑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셔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미증시 이렇게 네. 좋아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신흥국 중시는 좀 더 더딜 거다라는 외신들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신흥국 지수에 대해서 네. 외신들의 보도가 좀 부정적인 발언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제 신흥국 지수에도 투자를 하는데 여기 전일 이머징 마켓 ETF 지수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제 MSCI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고요. 이제 여기 블랙록 같은 경우가 두 번째 이제 지수가 되겠는데 이머징 마켓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였고 우리 MSCI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나라 상장 지수도 있어요. 코리아캡이라고 이 지수도 1%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네. 너무 그림이 좋게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번 더 보자면 지난 3월에 연준 의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내용이에요. 제가 앞전에 이제 차트를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그래서 양적 완화, 무제한적 양적 완화는 언제까지 실현할 것인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하겠다. 경기 회복이 충분히 되고 나면 그때 자산 매입 축소하고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올해 연말을 네. 가늠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일찍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7월달 FOMC 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겠다라고 시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러면요. 조금 너무 빠른 시기가 온 거 아닌가라고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메이저들이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낙관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낙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또 다른 얘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어제 또 오늘이죠. 하루 만에 또 반등을 했어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각국이 CBDC라고 하죠. 이제 탈중앙화에서 디지털 중앙화를. 화폐. 네, 네. 디지털 화폐를 이제 하려고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의 실험을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가상화폐 이거 좀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전문가로 봤을 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2차적인 반감기라고 하는데 2차 반감기가 끝났다라고 네. 지금 보고는 있는데 네. 예상과 달리 비트코인 시장이 어제부터 다시 반등을 다시 하는 반등.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반감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네. 이제 네. 갑자기 생각을 잘 정리를 하자면 사카시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그러네요, 2009년에 이름이. 2009년에 비트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10분에 50 비트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이즈가 이제 점점점 4년마다 한 번씩 그 사이즈가 줄어요. 반으로. 네. 그래서 지금 2020년이 됐는데 지금은 총 6.25개의 BTC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정도에는 아예 비트코인 발행이 없어집니다. 왜 요즘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를 많이 사서 비트코인 채굴장 만든다 하시잖아요. 그 비트코인을 선점하기 위해서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고 그로 인한 이제 그래픽 카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죠.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었고요. 네. 해결한 문제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GDP 대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대비 물가와 생산 소비율에 맞물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 또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폐의 이 고유 가치에 대한 내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지금 중앙화가 되기까지는 이런 세 가지에 대한 큰 문제점들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해결할 문제가 많지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그래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증시 상황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또 국제유가가 간밤 사이에 4% 가까이 또 급등을 했어요. 국제유가 쪽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지난밤에 이란의 핵 합의에 대한 네. 복원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앞두고 언론에서 좀 쟁탈이 있었는데 7월물 가격은 배럴당 66.05달러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는데 이 노이즈가 뭐였냐라고 분석을 해 보니까 네. 미 국무부 블링컨 장관은 이 이란에 대한 핵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생산 수요, 그러니까 이란의 유가가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이제 많이 공급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 제재가 풀림으로써 그러면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 요인이 맞는데 미 국무부 블링컨 장관이 사실된 바가 없다. 그런 내용 사실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서부 원유 텍사스 원유의 가격이 3.8% 이상 상승하면서 그렇게 원유가 상승한 요인이 작용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협상에서 진전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4% 가까이 급등한 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 섹터는 모멘텀이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석유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네. 유가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유가의 가격은 안정세를 찾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불안하고 공급량, 뭐 수요량 이런 거에 대한 과잉 공급, 그러니까 과잉 공급이 되면 오히려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과잉 공급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계속 시장에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주 경제 지표를 또 보시면은 네. 소비자에 대한 이제 소비 지출, 심리 지수, 그 외에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지수, 주택 가격 상승 상승했냐 하락했냐에 대한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과 함께 원유와 천연가스 재고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해 보시면 될 텐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경제 지표 부분에 대한 내용들 전망들 브리핑 해드리면서 계속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국제유가 상승 수혜를 입을 정유주 쪽도 눈여겨보고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잘 챙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빅터님이 도와주실 텐데요. 참여 방법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미증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기분 좋게 반등에 성공을 했잖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여행항공주가 굉장히 많은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방산주도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 어제 이어서 올랐죠. 지속적인 모멘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주 과기정통부와 민간 합동해서 메타버스 협의체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있었는데 네. 이 관련주들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근데 전문가님 어제도 안 그래도 넷플릭스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큰 상승을 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면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은 업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쪽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직
유망하다,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과기정통부에서 정부와 함께 민간 기업에 투자하는 총 금액이 1,700조 원이 되고 있고요. 이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 네.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느 기업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정부 정책실이나 뭐 정책 브리핑실에서도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 접근을 잘 못하세요. 메타버스가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VR 혹은 AR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메타버스라고 유니버스와 메타, 그러니까 현실과 초월 단계를 겹쳐서 지금의 현실과 초월 단계를 겹쳐버려서 가상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메타버스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건국대에서 가상현실에 대한 또 내용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면 이제 현실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유니버스, 이제 유니버스와 메타를 합성한 합성어예요. 이제 네. 메타버스에 대한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 5개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익냈던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OLED를 주 사업 영역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외인들의 수급이 보였기 때문에 저도 진입을 했고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수익을 잘 냈어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딱 5%만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가 장 초반에 한 9시부터 9시 20분 안에 다 끝냈던 매매거든요. 근데 꼭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욕심이 좀 많으셨는지 뭐 한 20% 넘게 수익을 내신 우와.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 흐름에 대한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또 수급이 빵빵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들어오셔서 내일 한번 지켜보세요. 네, 내일이고 내일 모레고 한번 쭉 지켜보시면은 제가 장담컨대 종목에 대한 수익은 확실하게 챙겨드릴 수 우와. 있으니까 네. 하루에 저는 5% 이상 수익 내드리자라고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포트폴리오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브리핑 드리겠고요. 메타버스 얘기하다 흘렀네요. 네. 계속해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한빛소프트하고 M게임은 이제 게임을 주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이제 VR 사업 계약이 맞물려 있고요. 네. M게임 같은 경우에도 유니티와 함께 라이선스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게임주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구나. 그래서 네. 모멘텀이 지금도 좋습니다. 이런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만 언급을 드리겠고요. 좋은 종목이다라고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5종목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장주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어제 일단 수익을 많이 낸 선익 시스템이라고 봐야 선익 되나요? 시스템은 1차 시세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좀 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근데 오늘도 같은 경우에는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나 한 번의 모멘텀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정확한 가격은 제가 지금은 말씀을 못 드려요. 장중에 실시간 리딩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정확한 가격 대신에 네. 종목을 한번 네네. 추려주세요. 지금 오늘 이렇게 5%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때 더 매력적인 이 가격대에 잡아볼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건드려봐야 될까요? 앵커님이 봤을 때는 네. 어느 게 좋아 보이세요? 저요? 네, 저는 어제 많이 움직였던 선익 시스템이요. 시스템. 네. 점상 갈 것이다. 또 많이 오를 것 같다. 네, 갈론만 간다라는 전 전문가는 거잖아요. 아니니까요. 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접근을 하면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알체라하고 칩셋 오. 미디어 이 아, 두 가지 정말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체라와 칩셋 메디어가 네, 맞습니다. 유망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전문 기업이 얼마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리고 알체라 같은 경우가 네이버가 100% 지분 보유를 하고 있고요. AI 전문 기업이 알체라 외에도 좀 다소 있긴 하지만 유망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은 알체라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종목인 칩셋 미디어가 이제 인텔에 자율주행에 대한 공급 계약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지난주에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해서 칩셋 미디어도 지금 모멘텀은 좋아요. 가격도 참 착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공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종목을 유망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위에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가격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차후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해서 메타버스 정의부터 관련주들 흐름까지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 유망한 종목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칩스앤미디어와 알테라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어떤 종목을 어떤 위치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방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인 선익 시스템으로 어제죠? 어제죠. 네, 네, 어제 어제. 5% 넘는 수익률을 보셨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그 전에 한번 공약을 한번 걸겠습니다. 공약이요? 오늘 와. 노란톡방에 100명 이상 들어오시면은 네.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100명 이상 들어오면은 실시간 미디어 방송 추가적으로 야간에 진행을 할 테니까요. 네. 한 9시나 10시 사이에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일단 노란톡방 빨리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도 다 고민 중인 거 알아요, 저도. 예, 전문가 입장에서 수많은 종목에 대한 이제 고민거리 많이 받아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보유 중인 종목들, 애달퍼하는 종목들에 대한 해소와 그리고 앞으로의 유망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료예요, 무료. 일단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한번 적극적인 참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빅터님의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MSCI 반기지수 리뷰 신규적으로 편입하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쪽은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5월 초에 일단 MSCI 모건 스탠리에 대한 편입 지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총 4개의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 좀 요즘에 등한시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 더 한번 지켜보자. 백데이터를 한번 보자. 네. 네, 보시면 HMM하고 하이브는 일단 모멘텀을 잘 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SKC나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더딘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SKC다. 라고 그래서 말씀을 노란색으로 드리고 이렇게 네네네. 포인트를 주셨군요. 맞습니다. 네. 좋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사업 분기 보고서도 저도 꼼꼼하게 매일 단위 아니더라도 한 분기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고 적어도 월간 단위로는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여기다가 더 중첩해서 봐야 될 종목 내용이 바로 네. ESG에 대한 내용이에요. ESG 요즘에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비재무적 환경사회 지배 구조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세계 대형 펀드사인 블랙록이 세계 대기업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네. 네, 이 ESG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한 번씩 다 써서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대형 펀드사인데 돈 많은데 너희들에게 계속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이 안 된다. 주가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ESG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다 받아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통과한 게 아무래도 이 4개의 기업이 되고 편출된 기업들이 뭐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기업들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도 있었고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좀 이제 리밸런싱하는 시기다 보니까 편출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뚜기나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아요. 예. 3분기 이제 실적이 기대감이 많이 상승 모멘텀이 받쳐져 있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잘 가고 있잖아요. 방산주들 또한 뭐 편출된 종목이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근데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전문가님. 네. 또 HMM 보니까 네. 지난주에 첫 출연하셔서 네. HMM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MSCI 편입 이슈까지도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유효할까요? 저는 3분기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3분기까지는요. 올해 말까지는 좀 네. 너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에 수에즈 운하 있었잖아요. 네. 4월 달에. 네. 수에즈 운하 통항 중단 상태로 그건 이제 오히려 호재였죠. 예. 해운 업종들한테 호재였죠. 바다에 많이 떠 있고 운임료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격이 있었는데 4분기까지보다는 일단 3분기까지는 지켜보자. 네. 모멘텀은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페노션, HMM 이제 너무 많이 먹다 대신에 보니까 페노션으로. 네,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네.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해운제 언제 들어가나요? 막 그래가지고 저 해운제 보고 들어왔는데 왜 종목 진입 안 하세요?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등을 해주는 구간에서 오늘 페노션 같은 경우 진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MSCI 신규 편입 이슈로 네. 신규 편입 이슈가 있는 4가지 종목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HMM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유망하다라고 하셨는데요. 3분기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해운줄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노란톡방에서 HMM 대신에 페노션으로 공략해서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SKC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정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KC 마저 한번 브리핑을 좀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SK 그룹 계열이죠. 네. 최근에 이제 SPC라는 그룹과 함께 그 친환경 생분해라는 신소재 포장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단 시중에 이제 임상에 대해서 풀다가 잘 팔릴 것 같다 싶으니까 포장재 확대로 환경 오염물에 대한 감소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C 그룹과 함께 친환경 생분해 포장재 확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좋은 취지인데 아직 실적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뚜렷한 모습을 두각을 보이지 않고 있죠. 실적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SKC는 3분기까지는 적어도 6월 달까지는 보셔야 돼요. 예, 지금 6월 달 다 와가는데 6월 한 중순에서 말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다음에 좀 넘기면 말씀을 드릴 텐데 피포지 녹색성장 정상회의 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인데 네. 그거와 이제 또 맞물려서 좋은 재료로 아무래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SKC 한번 차트 한번 보니까 최근에 고점 찍고 좀 내리막길 걷고 네,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지금 그래도 진입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세요? 오히려 이런 가격 수렴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바이 찬스다. 오. 이렇게 그러니까 박앤세일. 우리 슈퍼마켓 가면은 아이스크림 막 복다리로 팔잖아요. 네. 뭐 4개에 1,000원 뭐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앤세일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경우에 매수를 잘 못해요. 맞아요. 매수를 네. 잘 못하다가 또 상승해버리면 아깝다라고 얘기들 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는 또 하락한다고 매도세에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시고 또 매수세에는 너무 많이 갔구나 놓쳐버렸구나 라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가격 전략들이 정말 어려우시다 하는 거 누구보다 저 잘 압니다. 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들 한번 받아보시기 바래요. 들어오셔서 그냥 다짜고짜 내 종목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요. 일단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세요. 저랑 네. 소통으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지금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MSCI 신규 편입 종목 중에서 SKC가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함께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피포지 서울 정상회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쪽은 맞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지난 3월에 세계 네. 기후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주최를 했었죠.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월에 우리 서울에서 피포지 녹색 성장 정상회의가 있으니 많은 국가들이 눈여겨봐 달라, 주목해 달라라고 한번 멘트를 쳤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네.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녹색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친환경 뉴딜 정책이라고도 하죠. 네, 그린 뉴딜 쪽이죠? 네, 맞아요. 네. 작년에 이미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이 20년 10월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로드맵, 그러니까 국가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기업들이 움직여주는 모습이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여지없이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은 1월 달부터죠. 1월 달부터 상승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가격 조정을 좀 많이 준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미하죠. 네, 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네, 있어요. 그린 뉴딜 맞습니다.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네. 근데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수급이 아직 못 받쳐주고 있다. 요즘 장세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엔 개별 주도주가 움직이고 있다. 왜냐? 정치 테마도 많이 엮여 있고요. 정치 테마는 좀 언급은 피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급적인 면에서는 사실인 게 맞다 보니까 네. 정치 테마나 아니면 이런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의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방산주에 대해서 더 많이 수급이 받쳐지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외교 행사다 보니까 이제쯤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교 행사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관이 함께 합니다. 예, 민간 기관이 함께 하는데 유엔 체제에서 벗어나서 한 12개 국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멕시코, 덴마크, 뭐 그다음 인도, 남아공, 베트남, 콜롬비아 등 12개 기업이 함께 하는데요. 이제 관련 종목으로는 제가 들고 온 거는 이거 마저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게 스타트업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솔라카우부터 누수 관리 프로젝트까지 있고요. 근데 이제 스케일업 파트너십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제로 연대를 만든다는데 네. 이거에 대해 발빠르게 우리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풀무원입니다. 네. 풀무원이요? 네. 풀무원도 이쪽이랑 연관이 있나요? 그럼요. 이제 네. 지난 4월 달부터 정상회의 준비 기획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홍보 대사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풀무원은 전문가님 오늘 음식료종 강세 보이면서도 네. 또 같이 올랐거든요. 네,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식자재 여러분들 네. 마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란 한 판이 3,000원 하던 게 그렇죠. 지금 얼마죠? 한 9,000원 가까이 지금 하잖아요. 비싼 데는 아마 10,000원 돈 가까이 할 텐데요. 이런 식자재 값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식자재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거 보고 진입한 게 아니에요, 사실. 네, 이 기업이 네.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 P4G 정상 회의에 대해서 이제 홍보 대사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으로 진입을 했고요. 재료는 많아요. 네, 이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이상인 기업들은 재료는 정말 많습니다.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런 거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가격 전략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어디서 알려드리느냐? 노란톡방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은 일단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뭐든 물어보시든 좋으니까 풀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기업 보고서라든지 분기 보고서 뭐 기업 설명회까지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들어간 거니까요. 네, 들어와서 일단 가격 전략인 부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짜로 지금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들어오셨던 분들 다 수익 내고 지금 오늘도 방송 챙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네, 들어오셔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5월 30일과 31일 양일 동안 개최가 되는 P4G 정상회의로 수혜를 입을 그린 뉴딜 관련주 쪽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는 풀무원이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타이밍에 공략을 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대응 방법 참고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또 다른 이슈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내일 바로 상장이 되는 신규 상장주들 2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두 맞습니다.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네. 신규 상장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네.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들이 뭐 아니면 좋아해요, 정말? 네, 청약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 대비해서 시장에서는 좀 많이 실망한 매물을 많이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상장했었던 SKIT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상장한 삼형 SNC 있죠. 그 두 종목들이 모두 다 지금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청약 공모가 안 됐다고 한들 진입을 그러니까 상장과 동시에 진입을 한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앵커님도 혹시 뭐 신규 상장 종목들 뭐 보유 중인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좀 신규 상장주 좀 위험하다고 해서 네, 좀 지켜보려고요. 아 역시 바로 그러니까 진입을 좀 안 하고 경제방송 있어요. 아나운서다 보니까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되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 주변 지인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이제 네. 친구분들, 어머님들, 아버님들에 대한 고민 상담까지 지금 어쩌다 보니까 고민 상담까지 들어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그런 신규 상장주 네. 쪽 선호하세요? 저는 일단 공격적인 면에서는 선호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몰리잖아요. 수급이 몰리는 어. 걸 저는 이용해요. 오히려 예. 종목에 대한 것보다 수급에 대한 면을 이용을 하고 물론 기업 분석은 하고 진입을 합니다. 다만 네. 이제 SKI 테크놀로지나 삼형 SNC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업이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락세를 급락이 맞이했잖아요. 나오면 어떻게 네. 대응하세요? 그런 거는 이제 손절가를 짧게 잡고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베팅해라라는 말인데요. 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의외로 신규 상장 종목들 들어간다 하면은 다시 올라오겠지, 다시 반등하겠지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저는 이번에도 또 느꼈어요. 삼형 SNC 보면서. 그래서 삼형 SNC 물리신 분들 계시면 지금 노란톡방 일단 들어와 보세요. 제가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내일 상장 예정이고요.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확정 공모가가 3,200원이고요. 네. 확정 공모 금액은 268원. 이제 희망 공모금보다는 조금 더 상향하는 그런 금액이 모였는데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셌습니다. 와. 1748대 1의 네.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 기업이 어느 기업이냐. 앵커님 혹시 요즘에 수제 맥주 좋아하시나요? 네, 저 맥주 좋아해요. 제주 맥주 요즘에 다들 한 번씩 드셔보셨을 네. 겁니다. 저도 맛있어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저는 홍대 같은 데 가면은 많이들 이제 업체에서 이제 공급을 하더라고요. 네. 소기업, 소규모 양조장으로 소규모 생산을 해서 원하는 곳에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젊은 층의 인기가 많은데요. 이게 커스텀 제조 맥주, 그냥 수제 맥주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맥주 중에 또 요즘에 막 달달한 맥주도 있고 막 되게 썰썰한 맥주도 있고 향이 다양하잖아요. 나는 것도 예. 있고, 네. 그게 이제 수제 맥주의 입맛, 그러니까 소비자층의 다양한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커스텀 맥주가 나오게 됐는데 이 또 이제 과일 맥주도 있고요. 에일 관련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페일 에일도 있고 화이트 에일, 뭐 골든 에일, 그리고 뭐 블랙 에일, 뭐 다크 에일이라고 하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맛이 되게 미묘해요. 드셔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맛이 막 맛있는 것도 있고 이 취향의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 그런 맥주인데요. 네. 뭐 기업 자체는 되게 좋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네. 이제 곧 6월이 되면 계속 더워질 것이고 코로나가 이제 곧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공급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해서 지난주에 좋은 소식도 가져왔고 이제 모더나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그런 것들을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제주 맥주가 굉장히 좋게 상장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좋게 정말 네. 상장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럼 근데 이제 네. 한 가지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게 있다면 네. 내수 경제를 기반으로 한 매출이 있다. 예, 그 외에는 이제 매출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또 홈페이지 가보시면 양조장의 견학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 5월 달 안 끝났잖아요. 예, 네. 효도주이기도 하고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5월 달 자녀분들과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셔서 좋은 좋은 추억 만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제주 맥주 이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 대신에
내수 경제에 기반한 매출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네. 또 후반기에 모르죠. 좋은 종목으로 발돋움해서 지금 이거 크래프트 맥주가 해외에서도 되게 유행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 맥주 내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요. 네. 유망하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럼 전문가님, 그럼 내일 상장을 할 때 신규 진입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세요? 네, 노란 톡방 지금 들어오세요. 노란 톡방 일단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시면 수익이 달달하실 겁니다. 네. 지금 이미 지난주에 제 첫 방송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제 열의에 일단 감사해서 들어오셨지만 제가 그만큼 또 보답을 해드렸거든요.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수익률표 보시면 다시 단타 한번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빅터님의 노란톡방 단타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5월 4일에 팜스토리로 12% 넘는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애니플러스도 12%대, CJ 제일제당으로도 10% 넘는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또 KCT, 대한전선까지 4%대 상승을 했네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네, 이제 선익 시스템으로 3.91% 상승 수익률을 보셨고요. 네, 오늘 또 방산주에 대해서도 EDT가 되게 그러니까 방산주, 이제 항공주에 대해서 많이 재료로 터져가지고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수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이나 수익 실현했어요. 하나는 절반 매도한 거고요. 하나는 또 절반 청산해서 전량 매도를 한 그런 가격대가 되겠고요. 마지막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적절한 순환매 시간대를 좀 기다렸습니다. 시초가에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적당한 순환매가 돌아다니는 것을 포착을 한 이후에 정확하게 제가 더 수익을 내드렸는데 저는 6%로 청산 마감했지만 우리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수익률로 더 많이 수익을 어떻게 전문가보다 더 매매를 잘하세요. 그래서 전문가를 여러분들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를 물고 늘어지세요. 이용하세요. 예. 전문가는 자기 자랑하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 좋은 가격으로 무료 추천 종목으로 수익 내드리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증명해 드렸고요. 지금 일단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제주 맥주에 대해서 뭐 물론 장중에 봐야겠지만 네. 뭐 점상으로 시작하겠죠. 따상이라고도 네. 하는데 따상이라는 표현 별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와 주세요. 지금 몇 명 됐나요 혹시? 제가 핸드폰을 못 봐가지고 100명 되면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 시원하게 또 저희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으로 확인했다시피 우리 빅터님 노란톡방에서 최근에 단타 수익 종목으로만 60% 넘는 수익률, 70% 가까운 수익률을 보셨고요. 오늘 하루에만 세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면서 10% 넘는 수익률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빅터님이 아까 방송 중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매일매일 하루에 5% 기본으로 수익은 챙겨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장하는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도 진입 방법, 대응 방법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제주 맥주 딱 보면은 아, 네. 맥주구나, 제주 맥주는 유명하니까 네. 알겠는데 진 시스템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기업도 내일 같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성장성 특례 기업이에요. 뭐 음. 재무제표나 뭐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상장을 하는데 네. 일단 주 사업 영역을 보시면 PCR 기술이라고 해요. 분자 진단 키트를 뭐 아, 활용해가지고 네. 진단 키트나 뭐 이런 기업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도 지금 동남아, 중남미로 작년부터 매출 실적이 나와 있고요. 네. 식중독 진단 키트, 뭐 육류판별 진단 키트, 그리고 오. 반려견에 대한 진단 도구들도 많이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질병 진단에 대한 PCR 기술을 가지고 있다.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암 진단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제방송에서 또 암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거와 맞물려서 이제 암 진단 키트, 그리고 바이오 칩, 그리고 체외 진단 키트 이런 기술들을 보유한 기업인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약 경쟁률이 384대 1로 지금 354대 1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제 사업 영역은 되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확정 공모가가 좀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2만 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인데 이제 2만 원으로 형성돼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런데요, 아무래도- 제주 맥주와 네. 좀 비교해 보니까 그렇죠. 제주 맥주는 3,200원 네, 공모가고 진 시스템은 2만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기업이 저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되게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 바이오 진단 사업 영역이 전혀 나쁘진 않는데 요즘 순환매가 되게 이제 코로나 관련 이제 위탁 생산 네. 특히 모더나 위탁 생산된 바이오주들에 대해 편향된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예. 절대 이 기업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수급 자체는 아마 장중 실시간으로 받아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진 시스템 같은 경우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네. 궁금하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세요. 네. 오늘 저녁에도 뭐 실시간 방송을 할 거고요. 네. 100명 이상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글로벌 시황부터 정리해서 아침 7시부터 브리핑을 차근차근 드리니까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요즘에 이제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이 네. 공모가가 싸진 않고 또 막상 진입했는데 하한가 맞는 종목들도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런 시장 심리가 아무래도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제가 글로벌 증시를 지금 주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경제 지표 자체가 좀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일단 큰 그림을 잡고요.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가격 수요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해운 업종에 대해서도 운임지수 활동이 되게 눈에 띄게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요. 네. 그로 인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도 당연한 거고 이제 국내 내수 경제를 봤을 때도 소비 심리가 지금 요즘 코로나가 500명대, 600명대여도 네. 예전과는 달라요. 마스크 쓰고 맞아요. 다닐 사람들 다닙니다. 네. 그래서 소비 심리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 소비 폭발 심리에 대한 반영이 시장에도 여지없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종목들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사람 또 콧방에 끼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무료로 또 드리는 만큼 제가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일단 받아보세요. 네, 노란톡방 홍보는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빅터님이 진단키트 같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진 시스템도 내일 상장하니까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세와 소비심리 상승세 지속에 수혜를 입을 종목들 집중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아래 방법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